매주 수요일 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립니다. 윤종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기나는 브리핑. 네,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네, 착각했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네. 예전에 수요일이었다 그러니까. 월요일로 돌아왔습니다. OBS 윤종아 기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동안? 네, 뭐 추석 연휴가 있어서 뭐 중간에 잠시 뭐 가족들과 시간도 보냈는데요. 사실 이제 경기도 의회가 워낙 좀 치열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한 3주 만에 다시 방송 재개했는데 그동안 좀 경기도 의회 이런 부분도 취재하고 그렇게 좀 지냈습니다. 네, 방송이 안 나지 방송국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네네. 네. 날씨 근데 많이 요즘 선선해졌어요. 오늘 아침도 그렇고. 네, 그렇죠. 이제 길었던 여름 더위가 드디어 가시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사실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는 정말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기후 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더 촘촘하게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경기도 의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본회의 예정돼 있네요. 네, 오전 10시에 경기도 의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1차 추경안 또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앞서 9월 임시회가 추석 연휴 전에 끝날 거다 얘기했었는데 이게 파행을 겪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이 실시 여부를 놓고 좀 파행을 겪었었는데요. 이 예. 경기도가 고양시에 이 K컬처밸리 사업 시행사인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을 지난 6월 말에 해제했는데요. 그러면서 토지 매입 반환금 1,524억 원을 이번 1차 추경안에 편성하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회의가 파행됐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K컬처밸리 사업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32만 6,400제곱미터 약 10만 평의 부지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 숙박,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무려 2조 원이 투입되고 면적만 놓고 보면 축구장 46개와 맞먹는 규모인데요. 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10년간 약 3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만 명의 일자리와 해마다 1조 7천억 원 이상의 소비 파급 등 막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 요즘 막 K-팝 보면 그 공연할 장소 없다고 막 아우성이잖아요. 예. 네네. 근데 그만큼 이렇게 우리 K컬처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제한 이유가 뭡니까? 네, 관련해서 경기도는 사업 시행사인 CJ 측의 불성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성준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협약이 해제된 이후 지난 7월 1일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김 부지사는 CJ 라이브시티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 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테마파크 내 아레나 기초와 철골 공사는 일부만 진행됐고 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 중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에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꺼내는 거죠? 예, 그렇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공영개발을 염두에 두고 CJ 측과의 협약을 고의로 해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면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과의 협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시회 기간도 일주일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경기도 1차 추경안과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당초보다 한 일주일 이상 좀 늦춰져서 의결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열릴 경기도의회 본회의 어떻게 좀 파행 없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경기도의회 양당이 합의한 사안인 만큼 본회의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정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처리되면 관련 특위가 구성돼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검증 작업이 진행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K컬처밸리 사업도 있지만 경기도 비서실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놓고도 사실 파행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지난 7월에 무산됐던 경기도 비서실과 보좌진에 대한 업무 보고가 9월 임시회에서 진행됐는데 파행 운영되는 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초 10일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또 수석 등이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회의가 정회되었고 결국 그 다음 날인 11일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병가인 수석 1명을 제외한 모든 수석들이 출석하면서 가까스로 업무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업무 보고를 두고 경기도와 도의회 이렇게 신경전을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경기도에서는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업무보고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본 게임은 올 11월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사상 최초로 경기도 정무라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김동연 지사의 대권 행보를 문제 삼으면서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김동연 지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요? 네, 김동연 지사가 그제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전 대통령과 가족을 향해서는 먼지털이 수사라면서 주가 조작, 명품백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대통령 부인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는 모욕 주기라면서 반면 김건희 여사는 지키기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검찰 정치가 아닌 민생 경제 살리기로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추석 민심을 아직도 모르시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도 안보도 국민 삶도 위기라면서 제발 야당 대표 잡고 전직 대통령 핍박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데 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금 이제 윤 기자가 소개해준 것처럼 이게 김동연 지사 멘트도 세고 또 최근 또 행보도 또 심상치 않아요. 뭐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 메시지 그리고 호남도 찾고요. 그렇죠. 지금 이 김동연 지사가 20일에 전남 여수죠. 전남 여수정에서 지지자들을 만나서 경제, 정치 등을 주제로 소통 행보를 가졌고요. 또 오는 25일에는 광주에서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초청 강연에 나섭니다. 지난 7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에 이어서 이번 달 들어서만 2차례 호남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라남도와의 교류도 하고 있고 또 당시에 이 호남을 좀 치켜세우는 발언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난달 23일에 김경록 전남지사가 명예 1일 경기도지사로 활동했고요. 이 경기도와 전남 사이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행정적 행사로만 볼 수 없는 게 민주당 대선 주자는 호남의 지지 없이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고 더 나아가 대선에서 당선되기도 어렵다는 것을 김동연 지사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 지사가 김경록 전남지사와 공동 행보를 하는 것 단순히 행정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뭐 지금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행보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앞서 예전 시간이었죠. 김 지사의 어떤 참모진들이 친노계, 친문계로 꾸려졌다 한번 얘기해 줬는데 한번 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렇죠. 5월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신봉훈 전 인천시 소통협력관과 안정권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에 각각 임명했고요. 지난달에는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경기도 대변인으로 영입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선발을 맞춘 인사들도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김남수 경기도 정무수석, 또 친노 핵심 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경기도 기후대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에 강권찬 경기도 기회경제수석, 강성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주영철 경기연구원장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입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도 행정에도 애쓰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 이미지 메이킹 좀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이게 특히 또 전국 시도지사 평가 1위 이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 이제 1위를 할 때마다 이 보도 자료를 내고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려서 간단히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에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60.6%로 집계됐습니다. 1위고요. 2위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57.4%, 3위 김영록 전남지사는 56.2%입니다. 민선 8기 평가 이후에 김도겸 지사는 지난 5월에 처음 1위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7월과 8월 2달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광역자치단체 평가는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0일,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두 차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3,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 그 민주당 당내에서는 김도겸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좀 미미한데 여튼 네네. 뭐 앞으로 그 김도겸 지사의 정책 행보 좀 지켜보고요. 네. 네. 다른 주제 가보겠습니다. 네네. 그 요즘 묻지마 범죄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주말에도 뭐 어디 그 칼부림하겠다 뭐 맞아요. 이런 그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그 최근 흉기난동 벌이겠다는 글이 서현역에서 올라왔다고요. 예, 오탄 야탐역에서 야탐역인가요? 예, 서현역은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예, 예, 또 예전에 야탐역 그랬죠. 예고글이 또 올라왔는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는 23일 오후 6시에 야탐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게시자를 추적 중인데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는 않았고요. 이 경찰은 흉기난동이 예고된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난 19일부터 야탐역 일대에 대한 집중 순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지난 21일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24시간 체제의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네, 한 가지 주제를 더 보면 10월 재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리면서 이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가 됩니다. 네, 유천호 전 군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다음 달 16일에 치러지는데요. 현재 구도는 4파전입니다. 인천시 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평택 부시장 등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후보, 여기에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안상수 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서고요. 무소속 김병현 후보까지 모두 4명이 출마합니다. 어떻게 좀 판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강화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절대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강화를 지역으로 둔 배준영 의원이 55%에 가까운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변수라고 하면 재선의 인천광역시장 출신인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선 것인데 안상수 후보의 경우에는 인천의 대표적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득표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수의 표갈림 속에서 민주당은 이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출신인데 이렇게 조금 체급을 낮췄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강화 군수 출마. 사실 또 이제 그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강화도의 지역 정치 소식이 이처럼 관심을 끈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꽤 흥미로운 대진표가 짜여졌는데 강화 국민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서 지역 일꾼을 제대로 뽑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종아 기자의 윤기 나는 브리핑 오늘도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OBS 윤종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